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는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 언급을 했지만은 본인 자랑 정도까지 했었고 차 부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따로 떼어놔서 이따가 이슈 시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래도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일발부터 바로 시작하면서 출발해보죠. 사실 간밤에 미증시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으나 어쨌든 새로운 노이즈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에는 호재가 아닌가. 그게 어디예요, 영민 매니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연달아서 AI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각을 조금 바꿔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만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AI 하드웨어 기업들, 우리 AI 팹리스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수급이 계속 확산된다라고 하면 이쪽 진영의 종목들까지도 분명히 좀 들썩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드웨어. 오늘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칩에 이제 삽입되는 블록을 설계하는 이제 IP 기술.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AMD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는 역할을 그대로 이제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IP 특히 이제 비디오 코덱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어서 이게 이제 비디오 IP 이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자율주행이 이제 잘 나갈 때는 칩셋 미디어, 넥스트 칩 이런 기업들이 또 자율주행 이제 수혜주로도 많이 이제 좀 불렸었잖아요. 종합 반도체 이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런 기업들로부터 IP 설계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보유하고 이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그 해당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칩셋 미디어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디오 IP 하나를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라고 치면 그 IP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칩에 대한 매출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매출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차세대 NPU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상용화하는데 성공을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칩셋 미디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칩셋 미디어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또 시장이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또 AI에 대한 100조 원 투자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GDP 5%까지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투자 R&D 투자를 또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한동훈 후보 남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AI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또 이준석 후보도 남았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AI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할 거고 또 기업들 방문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퓨리오사 AI가 이제 주목을 좀 받은 거는 결국 메타의 러브콜을 받은 기업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퓨리오사 AI의 강점은 사실 퓨리오사의 공동 이제 창업자 중에 한 명이 AMD에서 GPU 설계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GPU라든지 출연형이 AI 반도체 칩 개발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인정받으면서 메타의 이제 러브콜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도 칩셋 미디어라든지 가온칩스라든지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분명히 또 AI와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R&D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인프라가 일단 구축이 돼야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먼저 주목을 좀 받는 거지만 AI 인프라, R&D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하드웨어 기업들도 분명히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챗GPT 얘기를 할 때 원래대로라면 순서대로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에이직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좀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칩셋 미디어를 한번 주목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좀 가장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역시나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이제 좀 터뜨리면서 사실 이게 진짜 관세 정책 자체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이 시간에만 하더라도
어젯밤에 반도체 관련된 품목 관세에 대한 거 네.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다음 주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번 주일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할지 모르는 언제 거예요. 할지 몰라요. 사실 이게 네.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밀어놓은 것 같은데 품목별로 특히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이제 규제, 특히 나오겠죠. 중국에 대한 네. 이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칩셋미디어는 작년에 중국에다가 JV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사업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이제 이슈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이 저비용 고효율의 이제 생성형 AI 개발하는 게 굉장한 이제 드라이브가 지금 걸리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뭐 진두지휘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GPU라든지 NPU와 같은 네. 이런 첨단 AI 반도체 칩에 필요하죠.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NPU는 중국이 내재화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 쪽에 이미 JV를 설립해 놓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이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열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사실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실적이 아직 좀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로열티하고 라이센스 매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 약간 이제 성장의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실적이 좀 회복되는 추세가 확인이 좀 됐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이제 라이센스와 로열티 이제 매출 사실 수익성에 큰 기여가 안 되는 용역 매출은 거의 고정적이고 네. 지금 보면 라이센스랑 로열티 매출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방향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하드웨어 쪽으로 좀 움직였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칩셋 미디어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가격 전략인데요. 네. 지금 또 대체거래소에서 뭐 한 6%, 7% 가까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따라붙지 마시고 아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래가 크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하시면은 왜곡되더라고요. 네, 고점에 또 네, 물릴 수 있고 네.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가격을 딱 정해 드릴게요. 무조건 18,000원 안에서 이제 접근하시고 만약에 자리를 안 준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네. 제가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네. 일단 매수가는 네. 무조건 18,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17,000원을 매수가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네. 가격이 이미 튀어 올라가 버린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는 18,000원 정도 매수 가격 설정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목표가도 21,000원 정도로 조금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도 1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순전히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얘네들만 움직일지 아니면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지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뇌피셜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급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다. 가온칩스나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나 팹리스 기업들 쪽으로도 수급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18,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위치가 완전히 하드웨어도 아니에요.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팹리스고 비디오 코덱 만들고 그렇죠. NPU도 차세대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만들 땐 아예 이제 칩이 있겠죠. 그렇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팹리스가 있고 AI 솔루션이 있는데 영민 매니저님 AI 솔루션만 갈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 설계 쪽도 팹리스 쪽도 한 번에 수급이라든가 같이 발전해야죠. 네. 예, 특히 이제 이것도 다 AI가 되고 좀 이따 저희가 다루겠지만 엔비디아도 AI 맞습니다. 슈퍼컴을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이 설계 라인 쪽들도 굉장히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후보들이 다 우리 한국의 AI 산업 키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또 솔트룩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팹리스도 있어야 된다.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칩셋 미디어로 향했습니다. 자율주행 때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AI 뭐 스마트폰 AI 슈퍼컴 뭐 AI 차 네. 다 이거 좀 유용한 거죠? 맞습니다. 이 설계 구도가. 그래서 네. NPU 칩이 어쨌든 GPU를 대체하는 이제 차세대 이제 반도체 AI 라면. 칩이 될 거기 네.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한 R&D 투자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필요사 AI가 시장에 일단 관심을 받았기 받았으니까, 때문에 네. 이제 칩셋 미디어나 이런 상장 기업들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데 지금 너무나 프리마켓에서 튀어 올랐다. 앞서 말한 이 매수 가격은 네. 꼭 지켜라. 프리마켓이 네. 좀 왜곡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그걸 또 유념하시고
이슈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호 매니저. 네. 한 끗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이 유연하다고 하니까요. 네. 자, 여러분 간밤에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는 면세를 네.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같이 좀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처음에 이제 자동차 관세를 한다고 했을 때 최종 소비 단계에서 그냥 완성차 기준으로 이제 관세를 매겨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자동차 부품까지도 적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또 포드, GM도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제 부품을 공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부품은 또 면제를 하면서 네. 결국에 또 이제 GM과 또 포드,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맞습니다. 네. 이제는 결국 또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사실 전방위로 그러니까 1차 벤더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2차, 또 3차 또 이제 벤더사들은 오히려 또 그 외 국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은 너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어떤 산업들까지도 이게 확산된다고 했을 때 결국 완성품 단계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하청하는 업체들까지 다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관세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결국 중국 기업, 중국 대리기는 전혀 없고 중국 기업들은 피해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공급하는 자동차가 그 자동차가 그 상용차가 아예 없고 실제로 또 이제 뭐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버스 뭐 이런 상용 트럭 같은 일부 부분만 네. 중국이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승용차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자동차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관세를 매겼는데 오히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중국 웃고 있고 중국은 유럽에 가서. 웃고 있고 네.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는 뭐 BYD를 비롯한 중국의 네. 전기차 업체들의 점유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자동차 부품은 일단 일시 관세 면제를 통해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정의선 그룹 회장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극찬을 받으면서 결국에 모든 부분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다 라고 네. 했을 때 일제히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큰 시세가 분출되었었는데 전에 상호 관세 또 관련해서 특히 품목 관세로 자동차가 먼저 품목이 지정되면서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어요. 그래서 국내 자동차 부품 특히 미국 현지의 현대차 그룹과 같이 동반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오늘은 또 강한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궁극적으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업별로도 이제 관세 면제 기업들을 따로 지정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국내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도 지금도 좀 관심 있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강경파에서 이제 온건파인 스콘베센트도 한국의 또 최우선 협상 국가로도 네. 지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약 관세 면제와 또 유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투심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차가 있고요. 네. 미국 차 중에서 부품들은 다 해외에서 이제 사들이고 맞아요. 캐나다, 멕시코는 먼저 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풀린 거는 자잘한 부품뿐만이 아니라 네. 막 엔진 이딴 것까지 싹 다 네. 해서 캐나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네. 것도 다 돼요. 그런데 준호 매니저, 우리 한국의 완성차인 현대차는 네. 아니잖아요. 현대차는 언제 이거 해줍니까? 아 현대차 같은 어떻게 경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별로 네. 아, 기업별로 갈 때. 기업별로 그 갈 때는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가장 일단 그렇죠. 명순위가 쳤습니다. 아닌가 네, 아.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기업별. 네, 기업별로 간다고 했을 음. 때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과도 빠르면 4주 안에 또 이제 협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호주 또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베트남 또 그리고 이제 한국 또 일본 이제 5개 국가를 지정해 가지고 최우선 협상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도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 강국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 유예와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뭐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선 또 MRO 아니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오늘하고 내일 안에 또 화성 협상을 네. 또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조속히 잘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도 빠른 시일 내에 또 관세 면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호 매니저는 이제 요 다음 지금 보면 국가별 매기고요. 국가별. 그다음 품목별 품목별. 매기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은 모르지만 기업별까지도 매겨지는 것이 트럼프의 맞습니다. 마지막 퍼즐이다. 네,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기업별 그 관세 면제도 했으니까. 따로 언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업별 때 들어갈 거다. 맞습니다. 현대차. 기대를 국내에서는. 해보자. 네. 자, 영민 매니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고 막 사람들 복장 터질 것 같은데 자기는 완고한 사람을 싫어하고 유연하다. 네. 유연해서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고 아이폰도 풀어준 거다. 현대차 유연한 사람이니까 해줄까요?
너무 유연한 스타일이죠. 사실은 지금 너무 이게 관세 정책 자체가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조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좀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면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니까 사실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춰야 할지가 가장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30조 원 넘는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 25% 품목 관세를 이제 매기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해했는데 주가도 속상해요. 그렇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도요타, 그다음에 대만의 TSMC에 비해서는 뭐 뒤통수도 아니에요. 사실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도 뒤통수를 이제 세게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틀에서 봤을 때는 준호 매니저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제 정책은 발표가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별 규제와 혹은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 특히 이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는 건 미국 기업들의 이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미국 내 GM, 포드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리액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지금 당장 뭐 현대차를 딱 찍어서 이제 관세를 뭐 유예해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업별로 이제 애플이 가장 먼저 이제 교통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팀쿡 CEO를 내가 최근에 도왔다. 뭐 뭘 도왔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미 도왔다. 그리고 잘 지금 협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결국에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도 좀 달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기업들 애플을 중심으로 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달래기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7개 국가 중에 이제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협상의 안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은 기아나 현대도 좀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제가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관세 유예는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뭐 20% 넘게 하락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저점 매수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부품주는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완성차도 자,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기업별 관세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도 일단 빨간불 오랜만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 기업별 관세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 있었고 이 기업도 뒤통수를 맞을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가요. 간밤에 여러분 5천억 달러, 700조를 미국에 투자한다. 미국의 텍사스 등에다가 AI 슈퍼컴퓨터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여기에 TSMC 막 싹 다 끓이도록 한다. 준호 매니저, 엔비디아도 뒤통수 맞을까요? 아니요?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관세가 되게 껄끄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딱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안에서 모든 이제 그러니까 생산의 거점을 미국으로 한다라는 게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이제 AI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까지도 5천억 달러 투자해서 700조 이상의 투자와 함께 AI 칩과 또 슈퍼컴퓨터를 미국 내에서 텍사스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또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도 결국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와줘야 다른 기업들까지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또 순기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굉장히 흡족할 것이고 이제 관세도 중국 때리기도 있지만 많은 이제 기업들, 제조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속속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애플도 지금 미국 내에 투자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지난번에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대규모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권 초기에 이 투자 건만 따내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AI 쪽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벌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투자는 미국 내의 어떤 투자와 또 생산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정됐던 수순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이제 관세, 품목별 관세로 조만간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약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또 중국 쪽에 어떤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투자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미국 내의 어떤 투자와 또 그리고 생산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런데 이 뒤통수를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1년 정도 내에 12개월 내에 바로 AI 컴퓨터 만들겠다니까 막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민 매니저 AI 슈퍼컴퓨터라는 게 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도 오라고 네. 하고 다 퀄컴도 오라고 하고 그럼 이제 반도체 관세에서 우리가 떨리는 건 우리의 HBM에 지금 때릴까 봐인데 네. 똑같은 로직 아닙니까? 아이폰 가격이 오를까 봐 막아주고 맞아요. 차값 오를까 봐 막아준다면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HBM 가격 관세를 올라가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그렇죠. 좀 우리 기대해 보면은 안 될까요? 이것도 역시. 저는 충분히 이제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무역합장법 232조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했거든요. 반도체. 일단 이거 조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장비들도 워낙 계열이 많고 네. 수입되는 국가도 이제 다양할 뿐더러 이게 메모리에 들어가고 뭐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이게 항목을 구분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오랜 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망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시행을 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이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품목 관세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네. 거다.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엔비디아 이슈는 이건 사실은 스타게이트 이슈하고 사실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게이트는 미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투자하는 짓는 거고 거고. AI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이제 슈퍼컴퓨터 슈퍼컴. 센터를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그 없어요. 팀도 와야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품목 관세를 네. 부과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 올린다? 이러면 사실 투자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 이제 공장을 좀 짓겠다라고 발표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반도체의 공급망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특히 대만에 지금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목리를 부리면서 만약에 양안 관계가 이제 긴장이 더 유발되고 마치 뭐 중국이 이제 대만을 향해서 뭐 공격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다 마비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을 우리나라나 일본 혹은 미국 본토 내로 최소화하게라도. 옮기려고 하려고 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정권이 됐건 간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수능을 하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 차기 정권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이제 안보 문제는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얻어맞을 거 빨리 투자한다라는 걸 이제 발표해서 관세에 대한 이제 후폭풍을 피해 가려고 네.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좀 짓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는 이 HBM 전용 공장 있죠. 이거 아마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2공장 지금 미국에 이제 공장 이제 네. 일단 짓는 걸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결국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놨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당초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미국에 이제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추후에는 이제 품목 관세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뭐 쉽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큰 타격이 없을 테니까 반도체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이번에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 공장은 그 쭉 발표를 볼 때 네.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제 눈에는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네. 거기 엔비디아 공장에다가 로봇부터 맞습니다. 해서 완전히 뭐 네. 색다른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 그럴 거기에서 수밖에 이제 없어요. T 로보틱스 리뷰까지 갈 거거든요. 로봇도 가면서 갈까요? 이번에 지금 메타 플랫 아메리카에서 이제 전동화율, 자동화율 자체가 거의 40% 이상이고 그 외에 지금 모든 전 세계 현대차 공장이 자동화율이 한 10%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겠지만 결국 이제 무인화,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반도체를 100% 무인화해서 전동화 공장으로 네.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좋은데 일단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잖아요. 그래, 로봇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오히려 로봇 시대가 더 빨라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무인 공장 관련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미 이걸 메타플래트 아메리카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생산량 자체가 연간 35만 대를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안에 인력은 네. 거의 뭐 여의도보다 8배 이상 면적이 넓은 그 공장에서 인력은 88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그 인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최종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의자 또 그리고 그 끼우는 작업 네. 이 정도만 일단 사람이 좀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뭐 도장부터 시작해서 판금 다양한 부분들을 다 지금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다. 그럼 예.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어떤 신공장에서는 더 자동화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모든 테크 기업들이 자동화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공장 자동화,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협동 로봇들이 직접 투입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일까지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는 네. 더욱더 이제 100% 무인 공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가 오히려 지금 이번에 관세 쇼크로 인해서 그 자동화율이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 로보틱스와 최근에 로봇 기업들, 특히 위일 로보틱스를 비롯한 뭐 클로버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 대비 그리고 관세 쇼크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한 16% 정도의 어떤 상승 네. 흐름은 나와줬지만 최근 SK 쪽에서도 최태원 회장이 특명을 내렸고 결국 SK 어떤 제조 라인에도 전부 다 자동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먼저 이제 T로보틱스가 AMR 물류 이동 로봇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삼성과 휴머노이드 팀 관련해서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K 휴머노이드 연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 그 어떤 조정과 변동성과 상관없이 로봇의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시게 하루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T 로보틱스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의 애진작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과도 어떤 손을 잡은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로봇 기업들이 순차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로보틱스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유튜브 쪽에서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가이아님이 리가캠 어제 뉴스가 어떤 영향 미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은 황금기, 암학회 25일부터 시작이죠. 그때 뭐 기다려볼까요? 또 차미님이 저도 리가캠이 궁금해요. 유유. 윤지영님도 리가캠. 영민 매니저, 네. 오늘 리가캠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ABL 바이오도 있잖아요.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온갖 루머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ABL 바이오도 이제 ABL 301, 뭐 001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하고 나서도 뭐 노이즈가 계속 있었고 그랩박이도. 기술 이전 한다 그랬는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면서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3만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기술 이전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 이제 기술 이전 공시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지금 거의 더블이 됐거든요. 리가켄 바이오가 어저께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네. 폐섬유증 이제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임상 결과가 유효성 이제 입증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리가켄 바이오 주가가 따라서 떨어지냐면 네. 요 후보 물질 자체를 애초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브릿지 바이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브릿지 바이오의 지분을 뭐 한 4몇 %인가 들고 계실 거예요. 들고 있을 거예요. 들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게 저는 뭐 당체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지금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 밸류를 할 때 이 네. 브릿지 바이오의 기술 이전한 이 폐섬유증 치료제에 대한 밸류가 일부라도 정말 가만히 되어 있다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전혀 지금 가만히 안 되어 있고 네. 리가켄 바이오는 지난 수년 동안에 이미 ADC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네. 완전히 이제 자리를 좀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섬유증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리가켄 바이오가 주력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분 투자한 것도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100억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좀 재밌는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실리콘2라고 하는 이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가 네, 플랫폼. 발란이라고 하는 명품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발란이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네네네. 했어요. 명품. 60몇 억인가 네. 70몇 억을 떼었어요. 네. 근데 실리콘2 주가 그 뉴스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가켄 바이오하고 브릿지 바이오 임상 이상 실패는 뭐 전혀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리가켄 바이오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 출발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니까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갖고 계시고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야 진짜 이거 4월 암학회를 대비해서 내가 뭐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네. 분들은 리가켄 바이오가 저는 영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흔들리고 프리마켓에서 한 4% 5% 빠지는 것이 그 폐섬유증 임상 이상 실패한 그 미국의 브릿지 브릿지 바이오. 네, 국내 브릿지 바이오. 기업인데요. 네. 국내 기업인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지분 투자를 지분 일부 투자한 했었고 기업. 네. 후보 물질 자체를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브릿지 바이오 쪽으로 기술 이전을 했었던 거기 것이다. 때문에 뭐 관계 회사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되고. 것 같아요. 리가캠은 영원한 ADC다. 맞습니다. ADC의 플랫폼이다. 사업의 구조 자체가 네. 완전히 이제 ADC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의 BBB 셔틀이 됐다면 리가캠도 맞습니다. 네, 한번 기대. 네. 거기까지 아마- 초점을. 아마케와 5월달에 또 임상 종양학회가 있잖아요. 네. 아스코 이제 전후로는 리가켄 바이오도 뭔가 하나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좀 생겼다가 오히려 네. 이제 호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LG 이노텍 갈게요. 이제 아이폰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다 안 한다 해도 오늘 차 부품 해준 거 네. 보면 네. 할것 같아요. 아이폰은 살려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뭐 BHI, LG 이노텍은 어제인데 승부사인데 LG 이노텍 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조은이 시키는 건 다 살려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 자동차 부품도 네. 결국 이제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으니까 그렇죠. 살려주는 거고 네. 아이폰이 만약에 진짜 관세율이 부과돼서 330만 원에 팔리면 결국 또 갤럭시나 중국의 갤럭시죠, 뭐. 모바일 네. 기업들 또 갤럭시 네.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관세 쇼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LG이노텍이 오히려 무겁지만 또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에 그 LG이노텍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가장 맞아요. 어제도 네. 애플이 장중에 거의 한 6, 7% 가까운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제 상호관세에서 면제됐지만 이제 품목관세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저는 면제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달, 두 달 유예만 됐다라는 것만 해도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관세 관련된 리스크는 최악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핵심 기업들, 엔비디아 또 그리고 이제 애플, 뭐 테슬라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은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AI 어떤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LG노텍은 더 올라갈 일이 남았는데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긍정적인 얘기 내면서 했어요. 6월 달에 또 이제 그 오스틴에서 본격적인 또 텍사스에서 유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또 이걸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 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라이센스 아웃 또 이제 다른 어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공급 계약을 체결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높아진 시점이다 보니까 LG노텍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또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은 자율주행. 네,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고 지금 바닥 대비 11% 정도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 17만 원 라인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요 부분만 회복한다고 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을 저건 완전히 그거죠. 대중국. 맞습니다. 아이폰.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되면은 최근에 낙폭은 그대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7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상향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솔트룩스 리뷰로 가보도록 할 네. 텐데 지금 AI 솔루션이 영민 매니저 지금 과열 국면으로도 가고 있어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평가도 좀 함께 좀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솔트룩스까지 볼게요. 사실 이제 솔트룩스를 제가 이제 4월 4일 날 소개해드렸어요. 네. 실제로 이재명 이제 후보와 솔트룩스의 대표, 크라우드웍스의 대표에 함께 찍은 AI 강국위원회 사진이 사진. 공개되기 전에 제가 솔트룩스는 이제 네.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주도 안 됐는데 지금 75%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후보가 됐건 저는 이건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봐요. 네. 감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권 때 벤처 열풍이 불면서 NC소프트라든지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우리나라를 이제 끌고 가는 IT 게임 기업들이 그때 다 태동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사실 AI와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제2의 IT 붐, 스타트업 붐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너무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인맥 테마처럼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솔트룩스도 기업 내용만 보면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서 론칭을 했는데 네. 국내 AI 솔루션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 LMM 토종형 LMM 중에서는 솔트룩스의 루시아만
거기에 등재가 좀 됐어요. 그 네.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AI 강국위원회에 포함이 됐겠죠. 다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접근하기에는 솔트룩스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국면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익절 라인을 한 3만 한 6, 7천 원 정도 좀 잡고 3만 6천 원? 네. 추가적인 네.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네. 요게 이제 솔트룩스가 가장 좀 주가가 좀 높게 솟구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챗GPT가 이제 출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AI 기업들이 폭등을 했을 때 4만 9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를 최종적인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솔트룩스보다는 이제부터는 저는 한국의 토종 이제 AI 기업들 중에 네. 한국형 팔란티어라고 언급드렸던 종목들 네. 있잖아요. 마음 AI.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들도 지금 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실제로 마음 AI와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오늘 새벽에 네. 미국의 팔란티어가 네. 나토로부터 네. 방위 솔루션을 수주를 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과 유럽하고 협상할 때 결론은 또 뭐 어차피 뻔하다. 유럽이 나토에서 미국산 방산 물자 수입해주거나 네. 혹은 LNG라든지 원유, 석유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주면 바로 협상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거든요. 나토가 왜 굳이 이제 팔란티어에 수주를 맡겼을까? 물론 이제 팔란티어 기술력이 이제 굉장히 좀 부각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AI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국방 분야에 굉장히 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이제 계약으로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분야의 AI 기업 하면 마음 AI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요 두 기업을 이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기업은 솔트룩스에 비하면 주가도 굉장히 지금 낮은 위치예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마음 AI거든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고점까지도 한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코난 테크놀로지와 그다음 마음 AI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도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제가 또 감히 말씀드린 건데 네. 가상 인간과 관련된 이 선거 운동 열풍이 불 거예요. 네. 그 이슈가 부각됐을 때 가장 영순위로 지금 주목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이기 때문에 네. AI 교육과 버추얼 휴먼 요 두 가지를 또 생각하면 이스트 소프트도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팔란티어가 나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쪽에서는 두 가지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음 네. AI 쪽도 이래저래 분풍, 그거 좀 주목해 네. 주셨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국방은 이 안보의 가장 좀 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거 근데 써야죠. 이걸 미국 네. 기업 거를 갖다 쓴다. 네. 데이터가 전부 다 노출이 되는데도 미국 기업 걸 쓴다. 이거는 이제 협상에 이제 좀 지렛대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협상도 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휴먼입니다. AI 휴먼. 선거운동 대비 AI 네. 휴먼까지도 저희가 네. 꿀팁으로 전해드리고요. 준호 매니저, 네. 일발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사실상 추가 면제를 시사를 한 상태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장 낙폭이 좀 컸었고 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차의 가장 1차 또 계열사로 갈 수 있는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오.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와, 오늘 약간 뚱뚱한 맞아요. 부품 중에서도 네, LG 이노텍과 결이 좀 같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인정을 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예전에도 예상을 했잖아요. 결국 이제 그 부품 기업들이 뭐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계. 공급망이 이어지고 네. 있는 상태에서 일단 최종 소비 단계인 자동차만 관세를 매긴 게 아니라면은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예상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그 면세를 그 추가적인 면제를 좀 시사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다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관세 쇼크로 인해서 밀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모비스는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가장 핵심 계열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모듈, 뭐 샤시라든지 운전석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또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 그리고 애프터마켓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현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기차의 어떤 대전환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이제 하향 산업일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뭐 자율주행과 또 그리고 AI 또 그리고 SDV 전환에 있어서도 현대모비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도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엘리베마 현대차 공장이 있는 곳도 1공장, 2공장이 있고요. 또 조지아주에도 1공장, 2공장 그리고 또 오하이오 그리고 미시간주에도 또 이제 자체적인 공장을 보유하면서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GM이라든지 또 스텔란티스 그리고 포드 그리고 또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현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극심한 저평가인 게 PBR이 1배를 밑도는 0.53배로 굉장히 극심한 저평가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랬을 때는 AS 수요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오토존 선두업체인 오토존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퍼가 5.8배 수준이다 보니까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거기다가 안 그래도 저평가였는데 관세 쇼크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더 가파르게 나아진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아졌던 그 주가 하락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부품도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저가 부품이요.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별 면세 관세가 둔다면 결국 현대모비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유아만 단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어떤 이제 성장성과 모멘텀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점에서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넥스트레드에서 지금 한 5%, 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로 일단 소액 들어가고요. 갭이 메꾼다는 점에서 전일 종가로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의 1차 매수, 2차 매수는 전일 종가. 충분한 납폭가대가 나온 상태에서 4%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적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23만 5천 원을 일단 2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7만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0만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품들 지금 보면 화신, 성우 하이텍 이쪽을 서현이와 난리 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더 좀 묵직한 현대 모비스로 일단 향했다는 점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일발 장전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